노동 판례 백선 73. 단체 교섭 권한의 위임과 경합. 대법원 1998년 11월 13일 선고 98-2079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박종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박종희 교수님이 제 석사 논문 지도 교수라는 건 이전 판례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논문 통과한 뒤로 한 번도 찾아뵌 적이 없어서 면목이 없는 탓에 요즘은 어디 세미나를 가더라도 혹시 마주칠까봐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참 그러네요. 1. 사실관계. 피고들 X는 원고 회사 Y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Y 회사에는 기업별 노조인 A 노조가 설립되어 있었고 이 노조는 상급 단체인 B 연맹에 가입하고 있었다. 1995년 3월에 A 노조는 단체 교섭 및 협약 체결 권한 일체를 B 연맹에게 위임하여 이후 회사와 B 연맹은 4개월간 교섭하여 7월에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퇴직금은 1차적으로 단체 협약에서 합의를 하였고 추후 재교섭하기로 하여 A 노조가 11월에 추가로 합의를 하였다. 그 후 회사 Y는 추가 합의서에 따라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했고 추후 이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액과 처음 단체 협약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아마도 7월에 단체 협약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11월에 추가 합의했던 퇴직금의 액수가 많았나 봅니다. 2. 판결의 내용. 현행 노조법 제29조 제1항과 3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 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단체 교섭 권한의 위임이란 노동조합이 그 조직상의 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자 측과 사이의 단체 교섭을 하는 사무 처리를 맡기는 것을 뜻하고 그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노조의 단체 교섭 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 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이게 중요하겠군요.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있다고 할 것이며 상부 단체인 연합단체에 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연합단체가 처음에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 중 노사 쌍방이 동의할 경우에는 이를 개정할 수 있으므로 11월에 A 노조와 회사 Y 사이의 합의는 유효하며 그 성질을 단체 협약으로 볼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추가 합의서에 따라 산정하고 지급된 퇴직금은 정당하게 산출된 금액이므로 원고 회사 Y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기각하였다. 3. 해설. 1. 쟁점.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첫째, 노조가 상급 단체의 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의미와 효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 교원 노조법상 교섭 권한의 제3자에 대한 위임 금지 규정의 내용 역시 쟁점이 된다. 둘째, 상급 단체인 B연맹을 스스로 고유한 단체 교섭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만약 상급 단체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면 소속 구성원인 노조와 그 조합원을 위해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해당 노조와 상급 단체 사이에 단체 교섭 권한의 경합이 문제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교섭 창구 단위와 절차에서도 교섭 대표 기구를 형성하는 수단 중 하나로 위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위임을 이 사건의 위임과 동일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는지도 추가적인 검토 대상이 된다. 교섭 창구 단위와 절차에서 위임이란 말이 나오는 법조문은 노조법 제29조의 2 제3항이다. 읽어보겠다.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 창구 단위와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괄호 열고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괄호 닫고 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된다. 이 단체 교섭권 위임의 의미와 내용. 노조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조는 제3자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수임인의 제한은 없으므로 A 노조는 상급 단체인 B 연맹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에게 위임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효과를 갖는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이 사건에서 1심은 위임한 단위의 노조는 그 위임 한도에서 더 이상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게 판단하면 11월의 추가 합의는 의미가 없고 처음의 단체 협약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1심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상급 단체로의 위임은 강력한 단체 교섭을 하기 위한 것이고 단위 노조와 연합 단체의 이중 교섭을 피하기 위해 상호 간의 경합적 교섭권을 조정하고 연합 단체의 통제에 따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교섭권의 상급 단체 위임은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이라는 엄격한 절차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반면 고등법원의 원심과 대법원은 일반 위임의 법리에서 파악하여 노조의 단체 교섭 권한이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는다고 보았고 따라서 11월의 추가 합의를 인정하여 퇴직금 반환 소송을 기각하였다. 노조법에는 교섭 권한의 위임을 규정하면서 위임의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위임받는 자가 위임인인 노조와 조합원을 위해 교섭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체 협약은 수임인이 아닌 위임인에게로 효력이 귀속됨을 의미한다는 점, 위임할 수 있는 자의 범주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상급 단체 위임에도 특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섭 권한 위임은 노동법상 특별한 위임의 법리로서가 아니라 일반 민법상의 위임 법리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공무원, 교원 노조법상 제3자에 대한 교섭 권한 위임 금지 규정. 공무원, 교원 노조법은 대외적 위임과 관련하여 교섭 권한의 제3자 위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교원 노조의 경우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전문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노조법 적용 대상인 일반 조합과 달리 교섭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관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반 기업의 경우도 생각해보면 전문성, 경영적 사항의 특수성, 그리고 일반 국민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기업의 경우도 공공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에 대해서만 교섭 위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거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또한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의 교섭 대상인 근무 조건에 관한 것들이 비록 정책 집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체 교섭 과정에서 충분히 배제되거나 걸러질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제3자에게 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이유로 들기에도 곤란해 보인다. 따라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이상 단체 교섭 활동을 다른 민간 영역에서의 교섭 형태와 구분하여 제3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4. 연합 단체의 교섭 당사자 지위 인정 여부와 단체 협약의 협약 체결 주체.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개념 정의에 대해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의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4호. 연합 단체도 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렇다면 이런 연합 단체가 스스로 고유한 단체 교섭 권한을 갖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 노조와 그 조합원을 위해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연합단체는 가입 주체인 단위 노조와 구성원 관계가 형성되고 개별 조합원과는 구성원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규범적 효력을 미칠 단체 협약 체결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제기될 수도 있다. 한편 연합단체가 노조의 지위를 갖는 것을 조합원인 단위 노조의 총회 결의로 연합단체의 단체 협약 체결권을 수권적 동의한다고 보아 비록 조합원 관계는 형성되지 않아도 수권적 동의의 기초 위에서 연합단체가 단위 노조의 조합원인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이론 구성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즉, 총회 결의를 통해서 상급단체가 교섭하도록 교섭권을 위임한 것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을 노조위원장이 아닌 상급단체에게 숙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연합단체가 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면 연합단체는 단위 노조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수임인의 지위에서 단위 노조의 이름으로 교섭을 행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B연맹은 A 노조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고 B연맹이 단체 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협약의 당사자는 B연맹이 아닌 A 노조가 된다. 5. 교섭 창구 단위화 절차에 있어서 교섭 대표 기구를 형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위임과 구별. 노조법은 교섭 창구 단위화 절차와 관련하여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개 이상의 노조가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 창구 단위화 절차에 참여하여 노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과반수 노조로 인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29조 2, 제3항 교섭 창구 단위화 절차에서 위임의 의미는 일반적 의미에서 단체 협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 노조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만 취급될 뿐이다. 즉, 한 노조가 자신의 조합원 수를 다른 노조의 조합원 수에 합산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그 노조가 다수 노조의 지위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섭 대표 노조와 비대표 노조와의 관계는 위임에 의한 대립 관계가 아니라 대표 관계이며 대표 노조는 비대표 노조의 대리인이 아닌 대표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대표자의 행위인 단체 협약 체결은 다른 매개 절차 없이도 곧바로 대표되어지는 비대표 노조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대리가 나오고 대표가 나오고 환장하겠지요? 대리는 남의 의견과 역할을 대신해주는 것이고 대표는 남의 의견과 역할을 모아서 자신이 직접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감에서도 차이가 크지요. 가장 원초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교섭 창구 단위화 절차에서의 위임이라는 건 자신의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의 힘을 저쪽에 보태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지지선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줘가 아니라 너네들이 나가서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는 복잡하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노조가 단체 교섭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원래 노조가 가진 교섭 권한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